6월 2주차가 지나가는 3주차 시작이에요. 제가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도 주말 내내 아파트만 돌아다닌 것 같거든요. 현장 분위기를 보니까 계좌가 진짜 안 나와요. 오늘은 해운대도 제가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다녀왔는데요. 먼저 굵직한 실거래예요. 마린자이랑 아이파크, 제니스 다 다녀왔거든요. 제니스가 이렇게 실거래가가 뜨는데 오히려 추가적으로 대형 위주로 수요들이 확실히 대기되어 있더라고요. 아이파크나 제니스 팔면 어디 가세요? 물어보면 전부 제니스 대형으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제니스나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넓은 평수라도 방 2개인 게 있고요. 방 3개 있는데 아무래도 평수가 작더라도 방 3개인 게 좀 더 로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지금 50층, 64평 이런 거는 압동 위주로 가지고 바다 뷰가 확실히 나올 거예요. 그리고 13억대, 14억대 라인으로 보면 바다는 완전 사이뷰가 나오지만 저는 아이파크보다는 제니스가 오히려 구조는 좀 더 예쁜 느낌이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해운대 자이예요. 최근에 해운대 자이 실거래가가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요. 가격이 먼저 치고 올라나갔고 해운대에서 가장 관문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거래가 조금 주춤하긴 했는데 이제는 다시 한두 개씩 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린시티 자이예요. 258세대밖에 되지 않아서 실거래가도 많이 없고요. 매물도 많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거래가도 없는데 들어가도 되냐 이렇게 불안해하시기도 하고요. 매물이 많이 없어서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진짜 잘 안 깎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A타입으로 광안대교 뷰가 제일 예쁘게 나오는 라인이기도 하고요. 마린자이는 구조가 또 굉장히 잘 빠졌어요. 그리고 세대수는 작지만 여기를 대신할 수 있는 자리는 부산에서 평은 진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초등학교 바로 옆에 못 가죠. 세대수가 작죠. 그리고 주변에 편의점이나 상권은 조금 덜 발달되어 있어서 아이파크나 마린시티 내 상권을 이용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 앞에 요트 경기장 개발이 이제 올해 12월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들도 이제 다 알아요. 가격이 그래서 진짜 안 깎이더라고요. 먼저 제니스랑 아이파크는 이곳이 서울의 압구정 같은 곳이라고 생각해요. 구축이지만 광안대교 뷰가 가장 예쁘게 나오는 자리라고도 생각해요. 64평은 실거래가는 많이 없지만 최근에 마린시티 갔을 때도 그랬고 아이파크 갔을 때도 그랬고 팔고 어디로 이동하세요? 물어보니까 전부 제니스 대형으로 갑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해운대 자이가 실거래가가 하나둘씩 더 올라올 것 같은 게 9억대 초반으로는 매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에서 치고 나간 매물들이 있다면 이제 저층 거래들이 조금 보여져야 되고 최근에 다시 물어보니까 문의가 확실히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고가가 12억 3천까지 갔기 때문에 요 정도 갔던 가격들이 어디 있냐 보면요. 사직동, 롯데캐슬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자면 더샵 센텀파크인데요. 센텀파크는 확실히 구축이라서 요즘 선호하기보다는 울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도 해운대 자이를 훨씬 더 선호하더라고요. 해운대에서는 이 정도 급이 2013년도식이에요. 신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에는 워낙 신축이 없기 때문에 신축이 귀해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입지적으로는 사실 너무 좋죠. 2호선 백스코어, 동해남부선 백스코어, 그리고 앞으로 우2구역 사망 골든뷰가 660세대, 얘도 지하철이랑 연결되는 곳이고 평당 5천에 나온다고 생각하면 사실 해운대 자이 또한 괜찮은 선택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몬테크로 너무 괜찮은 단지 동부올림픽이죠. 동부올림픽은 84 타입이 8억대, 59 타입이 6억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환금성도 매우 좋은 단지고 입지 또한 매우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개 단지가 밑에서 동부올림픽 받쳐주고 이제 앞에서 우이 구역이 끌고 나가준다면 해운대 자이 또한 한번 상승 여력을 다시 받을 때가 된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이제 마린시티 자이예요. 마린시티는 진짜 실거래가가 많이 없어서 대부분 가보면 걱정과 고민이 많이 되는 단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가 258세대밖에 없고 뭐 세대 입주민들이 단톡방이 진짜 단단하더라고요. 이렇게 거래되자마자 단톡방에 퍼지고 단톡방에 퍼지자마자 바로 가격을 뭐 5천에서 1억씩 올려버리더라고요. 워낙 다이 자체가 큰 곳이기 때문에 1, 2천 올리는 게 아니라 바로 뭐 5천에서 1억씩 올라가는데 누가 이걸 보고 같은 가격 한 달, 뭐 일주일, 하루 이틀 만에 14억에 거래된 걸 15억에 사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달에 하나씩은 거래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도 올라올 실거래가가 14억 천짜리 대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세가는 6억에서 6억 2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 가보면 전문직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세입자도 전문직 분들이 꽤 많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조용하고 단단하고 파워가 강한 곳은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던 주상복합들이에요. 주상복합이 가격이
튀기 시작했어요. 롯데캐슬스타, 햇센푸, 해운대 비스타동원 실거래가가 이렇게 한 달 한 개씩 올라온다는 말은 6주 전 거래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가보면 롯데캐슬스타 괜찮은 매물들 이렇게 고층은 11억 이상 생각해야 되고요. 햇센푸 또한 괜찮은 매물은 10억 이상 생각해야 돼요. 해운대 비스타동원도 8억이면 26층 진짜 잘 산 걸로 보이는데 얘가 구조가 꽤 진짜 잘 빠졌고 가보면 조금 괜찮은 매물은 8억 후반에서 9억 초반은 생각해야 됩니다. 해운대 경동 리인뷰 1차도 저는 뷰가 나오든 안 나오든 매수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옆에 4차가 13억에 분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뭐 8억대 라인으로 간다고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온전히 정상 거래는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같은 경우에도 문의는 생각보다 꽤 많았던 곳이긴 해요. 근데 조금 고바위에 뷰는 잘 나온다. 하지만 제가 선호하는지는 아닌 것 같아요. 구조도 일반적인 구조는 아닌 곳들이 좀 있고 해운대 주공 라인은 여기 이쪽을 말하는데요. 최근에 미분양과 아직도 여전히 마피가 있는 곳 경동 리인뷰 2차 그리고 바로 옆에 햇센푸랑 경동 리인뷰 2차 사이에 끼어있는 푸르지오 더원 얘는 사실 제일 싸지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고요. 해운대 중동에 누가 뭐라 해도 해운대 롯데캐슬스타고요. 해운대 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해운대역도 가깝고 중동역도 가깝고 들어가 보면 단지 세대도 굉장히 쾌적하고 커뮤니티도 잘 되어 있어요. 이쪽이 세대수가 적다지만 해운대는 워낙 땅값이 비싼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부지에 상업지 땅이기 때문에 높게 올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땅값이 너무 비싼 곳이기 때문에 그 말은 입지적으로 너무 좋은 곳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상승장에 저는 확실하게 치고 올라나갈 곳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우3구역이 있고요. 사신가가 낮죠. 그리고 바로 앞에 비스타동원이에요. 지금은 비스타동원이 조금 무시받을 수 있지만 우3구역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면 여기 또한 조금 더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봤던 경동 리인뷰 1차가 이쪽에 있고요. 오른쪽에 중동 5구역 지주택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재개발이고요. 바로 앞에 삼성콘도가 아크로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거든요. 소규모 재건축이 요 바로 옆 경동 리인뷰 4차가 지금은 0.1대 1 바로 옆에 있는 21년식 경동 리인뷰 1차도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실거래가들 보면 진짜 완전 5월달 뜬 거 봐봐요. 거래량 역시 대장이기 때문에 해운대 롯데캐슬스타 가장 먼저 떴고요. 햇센푸는 이제 비과세가 풀렸지만 가격 그렇게 싸지 않습니다. 전세 전월세 수요 굉장히 많이 대기되어 있고 매물에 따라서 오피스텔 뷰가 있고 바다 완전 트인 뷰가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가격 얼마 차이 난다? 2억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다. 그리고 비스타 동원 또한 얘네를 바로 따라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거래가들 보면 8억 후반대에서 9억 초반 여전히 요 가격의 매물들을 좀 찾을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다음은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와 경동 리인뷰 1차입니다. 경동 리인뷰 1차는 상승장에 확실히 치고 나갔던 여력이 있는데 23년 7월이면 사실 이거 하락장 때거든요. 이 가격이 조금 올바른 가격인가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매물 또한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었던가 그랬던 매물인 것 같고 실거래가들을 보면 그래도 8억대 라인은 생각해 줘야 된다. 힐스테이트 위브는 세대수에 비해서 실거래는 많지 않은 편이에요. 저는 그 이유가 실거주로는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단지이기 때문에 황금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은 좀 들지만 그래도 뷰는 사실 진짜 좋더라고요. 마지막 더샵 센텀파크입니다. 센텀파크 2차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34평 이제 거의 매물 다 빠지고 9억대 중후반에 가능한 게 한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봤는데 뷰가 그렇게 괜찮냐? 그렇진 않고 사실 입지를 보고 가야 되는 단지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결국 센텀파크 1차가 12억 5천, 11억 6천 이렇게 실거래가를 찍었기 때문에 얘를 무조건 따라갈 단지는 맞아요. 전세가 또한 5, 6억대로 비슷하게 형성하고 있거든요. 센텀파크는 동해남부선 센텀역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이 1차, 이쪽이 2차 그리고 센텀초, 센텀중, 센텀고를 갈 수 있는 유일한 학군지가 요 라인이에요. 그래서 부산의 최고 학군지는 저는 사실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가장 큰 단점은 이게 구축이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도 터널 뚫리죠. 오른쪽으로 우이구역 들어오죠. 위쪽으로 센텀 레일 들어오죠. 앞으로 너무 좋아질 곳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세 거래 봐봐요. 1차든 2차든 거래량이 구축이다 욕하지만 거래량 아주 활발한 단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진구로 가볼 거예요. 항상 상급지부터 확인하고 이렇게 조금씩 내려오면서 급지 체크, 매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